그래서 강간 사건부터 먼저 보면은 단둘이 있는 데서 대부분 다 이런 사건들이 일어나고 112 신고로 피해 접수가 거의 안 되거든요. 이걸 알면은 소위 꽃뱀으로 합의금을 뜯어낼 수도 있잖아요. 경종을 울려라. 네, 경종을 울려라 시간입니다. 벌써 10번째 시간이 됐어요. 자, 이번 시간에는 성범죄 사건과 관련된 주제를 좀 선정해 봤어요. 주제가 뭐냐? 그거는 강간이나 추행 같은 이런 대표적인 성범죄 사건에서 피해자가 피해 사실을 증명하는 방법, 요것과 관련된 얘기를 좀 해보려고 그래요. 일하고 있는 사장 동기로 덥석 끌어왔습니다. 그냥 만지고 한 번 더 만져보자 하면서 더 끌어안는데 잠시 뒤 다른 직원에게도 같은 행동을 했습니다. 따로 없냐. 또는 숙박업소를 비롯해 다양한 장소에서 찍힌 걸로 드러났습니다. 경찰은 남성을 구속해 검찰에 넘기고 접촉을 시도합니다. 화들짝 놀란 피해 여성은 왔던 길을 되짚어 편의점 제가 성범죄 이제 피해자 고소대리 업무를 하면서 느낀 건데 보통 이제 카메라 촬영 사건 뭐 이런 것들을 제외하고 나면 보통 이제 물리적 증거는 없는 경우가 대부분이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보통 세간에서는 뭐 피해자 진술이 증거가 된다 뭐 네. 이런 얘기도 있고요. 맞는 말이에요. 그러니까 실제로 이제 강간이나 추행 사건을 이렇게 보면은 80% 정도가 물리적인 객관적 증거가 없는 사안이라고들 해요. 그래서 강간 사건부터 먼저 보면은 이제 고소를 진행할 경우에 곧바로 이제 해바라기 센터를 가죠. 그래서 DNA 증거를 좀 수집을 하기 때문에 성행위가 있었다. 이 자체에 대한 증거는 어느 정도 확보가 될 수도 있는데 강제성에 대한 증거는 사실 다른 영역이잖아요. 그리고 또 그 단둘이 있는 데서 대부분 다 이런 사건들이 일어나고 CCTV가 없는 장소죠, 대부분. 그러니까 이제 객관적인 물리적 증거가 좀 없는 상황이 되는 거죠. 또 이제 술에 취해서 문제가 되는 뭐 준강간, 뭐 네. 준강제추행 뭐 이런 사건에서는 보통 그 술을 마신 장소 현장에 있는 CCTV나 네. 아니면 또 이동 중인 그 경로에 있는 CCTV가 이제 어떤 피해자가 술에 만취했다는 사정을 보여주는 그런 중요한 증거가 되기도 하지만 네. 보통 이제 대부분의 많은 성범죄 사건이 사건 직후에 고소가 이루어진다기보다는 조금 시간이 흐른 뒤에 이제 고소가 이루어지잖아요. 네. 그러다 보니까 더더욱 이제 증거가 없는 경우가 많은 것 같아요. 그렇죠. 그래서 이제 정말로 이렇게 피해자의 진술밖에 없는 이런 사안에서 이제 범죄 여부를 밝혀야 되잖아요. 그래서 이제 뭐 여러 사정을 이제 검토를 하고 또 이용하는 그런 수사 기법들이 있어요. 먼저 이제 뭐 처음 만난 사이가 아니라고 해볼게요. 그러면은 피해 발생 전후에 이제 피해자와 가해자 사이에 뭐 소통한 내역이 있을 수 있죠. 카톡도 있을 수 있고. 그런 것들도 좀 보고 또 그리고 전후의 관계가 어떻게 바뀌었는지 뭐 친밀하다가 소원해졌다든지 그런 것들도 좀 보고요. 이를테면은 이제 학교 선후배, 뭐 동기, 직장 동료 이런 사이면 전후의 행동이 좀 차이가 날 수 있거든요. 그런 것들도 좀 검토를 하게 돼요. 근데 이런 것도 이제 물론 만약에 처음 만난 사이거나 엄청 자주 아는 사이가 아니었다, 연락하는 사이가 아니었다 이러면 사실 또 파악이 어렵죠. 그래서 수사기관에서는 이제 대표적인 그런 어떤 방법으로 거짓말 탐지기 조사라는 기법이 있고 그리고 또 최근에 이제 각광받는 것 중에는 진술 분석이라는 게 있어요. 그 이제 경찰청이나 검찰청에 소속돼 있는 그런 진술 분석관이라는 분들이 있는데 그런 분들이 이제 피해자 진술의 어떤 신빙성 이런 거를 좀 분석하는 기법이 있거든요. 이런 게 또 최근에 이용되기도 합니다. 말씀하신 어떤 이제 검토 대상, 뭐 수사 기법, 뭐 이런 것들은 사실 어떤 사실에 대한 증거라기보다는 피해자가 피해를 입었다라고 하는 그 진술의 신빙성을 검토하기 위한 방법인 것 같은데요. 근데 오늘은 이제 그거 말고 피해자가 자기 피해를 증명할 수 있는 또 다른 수단을 이제 얘기해 주시라는 거죠. 네, 요 방법은 이제 아주 최근에 막 각광받고 이런 건 아니고 사실 증거로서의 가치를 인정받기 시작한 건 한 10년 정도는 된 것 같아요. 다만 이제 좀 비교적 최근에 조금 더 알려졌다. 이렇게 보면 될 것 같은데 아직도 모르는 분들도 많아요. 그게 뭐냐? 자, 이제 피해가 발생한 직후에 내가 피해자인데 이 피해 사실을 내 신뢰관계에 있는 사람에게 내가 이런 피해를 사실 당했어 라고 알렸다는 사실에 대한 게 바로 증거가 돼요. 그러니까
보통 이제 다른 꼭 이런 이제 성범죄 같은 사건이 아니라 일반적으로 다른 신체적 피해를 주장하는 사건들에서 경찰에 신고했다, 뭐 112 신고 기록이 남았다, 뭐 이런 것들이 이제 증거가 되는 것과 비슷한 원리라는 말씀이시죠? 비슷한 거죠. 맞아요. 그래서 사실 성범죄 피해 사건도 112 신고를 바로 할 정도로 사건 직후에 피해 사실을 알렸다면은 사실 오늘 말씀드리는 증거 방법은 필요가 없을 수도 있어요. 근데 대부분의 사건이 112 신고로 피해 접수가 거의 안 되거든요. 성범죄 사건이. 나중에 고소를 하게 된단 말이에요. 이제 그런 이유를 생각해 보면은 최근에 성범죄 사건이 이제 정말 뭐 강한 어떤 물리력, 폭력에 의해서 어떤 강간, 추행이 이루어지기보다는 좀 어떤 관계를 악용하거나 술을 마시고 일어나는 경우가 많다 보니까 내가 진짜 이게 범죄다라는 걸 인식하는 게 좀 늦어지는 경우가 많은 것 같아요. 뭔가 결단을 내리기도 좀 쉽지 않고. 그래서 이렇게 다수의 사건에서 고려해야 되는 증거 방법입니다. 일단 이제 바로 직후에 알려야 된다라고 하셨는데 네. 그 직후가 뭐 어느 정도의 직후를 이제 말하는 거라고 봐야 될까요? 맞아요. 근데 사실 이제 피해를 사실을 안 직후에라도 이제 또 바로 제3자한테 나 이거 피해 겪었다라고 말하기는 좀 어려울 것 같아서요. 요건 진짜 이제 좀 어떻게 보면은 정말 실무적인 감이 좀 필요한 건데요. 여기서 직후라고 하는 게 뭐 하루, 이틀 이 정도는 아니에요. 물론 그럼 너무 좋지만 이 정도까지 요구하는 건 아니고 법원에서 특별히 어떤 기준을 제시한 건 아니지만 약간 조심스럽긴 한데 이제 좀 실무를 해보니까 한 1, 2주 정도까지는 인정되는 분위기인 것 같아요. 그리고 실제 어떤 좀 사안에 따라서는 조금 더 길어져도 인정된 사례들이 좀 있습니다. 이를테면은 피해자가 미성년자라든지 아니면 가해자가 좀 유명인이어가지고 내가 함부로 이런 얘기를 하기가 좀 조심스럽다든지 이런 사건의 특수성이 있으면 뭐 피해 발생하고 몇 달 있다가 내가 피해 사실을 누군가한테 얘기해도 증거로서 인정되는 경우가 있어요. 근데 보통 이제 성범죄 피해 같은 경우는 정말 뭐 가족들한테도 좀 말하기가 어려운 사안들이잖아요. 그럼 여기서 이제 신뢰관계 있는 사람이다라고 하면 어느 정도의 범위의 사람들을 의미한다고 봐야 될까요? 일단 뭐 가족은 당연히 해당이 되고요. 근데 가족에게 얘기했을 때 뭐 그런 사안은 대체로 고소를 하든 항의를 하든 보통 바로 문제화되는 경우가 많잖아요. 사실 그러니까 뭐 이런 어떤 내가 피해 사실을 말한 적이 있다라는 것 자체가 문제될 이유가 별로 없죠. 바로 문제화되니까. 근데 이제 뭐 말씀하신 것처럼 수치스러운 이슈가 있어가지고 사실 가족한테는 실제로는 얘기를 못하는 경우가 훨씬 많고. 자, 그럼 가족 외의 범위는 어떻게 되느냐라고 하면 제일 많이 인정되는 게 주기적으로 연락을 해오던 오랜 친구라든지 아니면 정말 가까운 직장 동료. 그러니까 누가 봐도 얘네는 계속 붙어 다니고 식사도 같이 하는 그런 관계다. 이 정도 되면은 인정이 됩니다. 다만 이제 좀 직장에서 발생한 경우는 좀 특이한 경우가 또 있는데 친하지는 않아도 예를 들어 인사 담당자 같은 분이 있을 수 있잖아요. 그런 사람한테 내가 좀 뭐 이렇게 조심스럽게 사실 이런 일이 있었는데 얘기를 해야 될 것 같아서 합니다. 이러면 또 그런 부분은 또 인정이 될 수가 있어요. 근데 왜 이렇게 좀 신뢰관계나 어떤 지위가 있는 사람한테 얘기를 해야 된다라고 얘기를 하냐면은 내가 그냥 아무 사람한테나 막 얘기를 하면은요, 이건 사실 별도의 명예훼손이 될 수도 있거든요. 그래서 좀 주의는 필요하고요. 그러니까 이제 수사기관이나 법원에서 이제 이렇게 신뢰관계 있는 사람한테 피해 사실을 이제 말한 적이 있다라는 그런 점이 증명이 되면 네. 이제 이거를 피해자 진술의 신빙성을 이제 증명하는 보강 증거로 이제 인정이 된다 이런 말씀이신 거죠? 맞습니다. 그럼 자 이제 또 그 증명은 어떻게 하냐? 내가 말했다는 사실을 어떻게 증명하냐? 요것도 또 관건이겠죠? 이를테면은 뭐 내가 말했다는 녹취를 가져와야 된다. 아니면 메신저 내역이 남아 있어야 된다. 이렇게 또 엄격하게 볼 수도 있고, 그게 아니라 그냥 뭐 통화 기록은 있습니다. 내용은 제가 녹취를 못했어요. 아니면 그 사람이 진술서를 써준다고 합니다. 요 정도로도 인정이 될 수 있는지 이런 게 되게 궁금할 거예요, 그죠? 자, 일단 녹취나 메신저 내역이 있으면 뭐 흔히 말해서 빼박이겠죠. 당연히 말한 사실이 인정될 거고 아주 강력한 증거가 될 거예요. 문제는 사실 더 많은 경우에 이런 게 없는데 그럼 이제 이걸 어떻게 증명하느냐 이런 거잖아요. 이럴 때는 내가 그 당시에 그런 증거를 남길 수 있는 어떤 경황이 없었다. 이런 거를 합리적으로 설명할 수 있으면은 얼마든지 뭐 통화 기록이나 사후 진술서로 인정을 해줍니다.
이제 저도 실제로 인정받은 사례가 꽤 있어요. 근데 이 부분은 사실은 이제 이런 것들을 설명하고 해서 어떤 신빙성을 얻어내는 거는 조금 경험이 많은 법률 전문가의 도움은 꼭 받으셔야 될 것 같아요. 네. 네, 이제 말씀을 들어보면 이제 성범죄 피해자분들이 네. 꼭 이제 기억해 두실 만한 중요한 내용들인 것 같아요. 네. 근데 사실 이게 범죄다라고 이제 인식을 해도 이제 고소를 했을 때 이제 그 결과가 조금 두려워서 네. 이제 바로 이제 신고나 고소를 못하는 경우가 진짜로 많고, 그래도 내가 좀 친한 지인이라던가 이제 친구한테는 조금 얘기를 할 수 있는 정도는 충분히 이제 생각을 해볼 수 있는 거니까요. 근데 다만 한 가지 딱 들었을 때 드는 생각이 네. 아, 이게 악용될 수도 있겠다 이런 걱정이 되는데요. 그렇죠. 이제 아무래도 변호사니까 이런 생각이 들죠. 이제 이걸 알면은 소위 꽃뱀으로 허위 사실을 제3자한테 막 계획적으로 만들어가지고 말을 하고 그걸 증거 삼아 합의금을 뜯어낼 수도 있잖아요. 실제로 뭐 말씀하신 것처럼 그런 우려들이 있어요. 근데 지금 말씀드린 이런 신뢰관계 있는 제3자한테 얘기를 했다. 이 증거가 확정적 증거까지 받아주는 건 아니에요. 그러니까 어디까지나 보강 증거 정도인 거죠. 그래서 만약에 내가 가해자인데 고소를 당했어요. 근데 이 사람 이거 무고할 만한 분명한 동기가 있어요. 제가 그런 사정에 대한 증거가 있습니다. 아니면 그 사람이 말하는 거 거짓말이에요. 라는 거를 반박할 수 있는 증거를 내가 갖고 있다. 이러면 당연히 뒤집어집니다. 그래서 사실은 뭐 얼마든지 무혐의가 될 가능성은 충분히 있는 거예요. 말씀하신 것처럼 이제 반대 증거를 제출하면 이런 식으로 이제 다른 사람에게 얘기까지 했다라는 식의 어떤 적극적인 증거를 제출한 게 오히려 이제 무고죄가 될 수도 있는 거네요. 예, 뭐 그런 측면이 있을 수 있는데 성범죄 피해자를 함부로 막 이렇게 무고죄로 의율하진 또 않아요. 그래서 뭐 지레 겁을 먹으실 건 아니고 이제 결국 고소를 당한 가해자가 어느 정도 수준의 반대 증거를 제출할 수 있고 소명을 할 수 있느냐 이거에 따라서 이제 달라지는 거잖아요. 그리고 사실 생각해 보면 정말 성범죄 피해가 있었어요. 그러면 가해자가 그런 무혐의의 확정적인 증거를 제출할 수 있는 경우가 거의 없겠죠. 정말 그런 피해가 있었던 사안의 경우에는. 그래서 성범죄 피해자분들이 뭐 내가 무고로 처벌받을까 하는 그런 염려를 하시라는 취지로 이걸 말씀드린 건 아니고 이제 고소까지는 조금 고민하실 수 있겠지만 이렇게 신뢰할 수 있는 사람에게 정말 내가 피해를 당했다면 이런 걸 얘기하는 거, 그리고 나중에 내가 이런 피해 사실을 얘기한 적이 있다 이렇게 얘기하는 게 뭐 문제가 될 그런 거는 아니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어요. 네, 성범죄 사건이 매년 증가하고 있는데요. 이제 피해자분들에게 도움이 되는 시간이었길 바라면서 이제 이번 시간도 정리 부탁드립니다. 네. 노 변호사님 경종을 울려주세요. 경종아 울려라. 네, 오늘의 핵심은 두 가지 정도일 것 같아요. 첫째, 강간이나 추행의 피해를 당하신 피해자분들은 신고나 고소는 고민이 되시더라도 신뢰할 수 있는 사람, 자주 연락하고 만나는 오랜 친구나 아주 가까운 직장 동료에게 피해 사실을 꼭 말씀하시면 좋겠습니다. 시간이 지나서 고소를 하게 될 경우에 이게 중요한 보강 증거가 될 수 있어요. 둘째, 반드시 메신저나 녹취 증거가 남아 있어야만 하는 것은 아니고요. 사후 진술서나 다른 정황 증거로 내가 이렇게 말했다는 사실이 인정이 될 수 있습니다. 다만 이제 메신저나 녹취 증거가 이렇게 없으신 경우라면 변호사의 도움을 받으시면 조금 더 신빙성 있는 증거로 이런 부분을 제출하는 데 도움이 될 수 있을 것이다. 이런 점은 좀 기억해 주세요. 네, 성범죄 사건은 사실 다룰 주제가 정말 많은데요. 다음 시간에는 카메라 촬영 사안이나 혹은 이제 가해자 측면에서의 쟁점에 대해서도 이제 다뤄보도록 하겠습니다. 노 변호사님 오늘도 함께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네.